안녕하세요. 부동산 책 읽어주는 브리니입니다. 오늘은 시작의 기술 마지막 시간입니다. 챕터 7, 157페이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7, 아무도 모른다. 당신이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는지 157쪽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의 기술 6. 나는 부단한 사람이야. 기억을 더듬어 당신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을 떠올려 보라. 정말로 큰 매출을 올렸을 수도 있고, 회사를 차렸을 수도 있고, 집을 샀을 수도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을 수도 있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거나 마라톤을 완주했을 수도 있다. 무엇이든 상관없다. 당신이 정말로 자랑스럽게 여기기만 하면 된다. 당신은 대체 무슨 일로 그 일을 이루었는가? 아마 소파에 앉아서 배꼽만 만지작거리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매일 똑같이 단조로운 일상에 빠져 있지도 않았을 테고, 머릿속으로 1977년 이후 우유값이 얼마나 많이 뛰었나 계산하고 있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럼 뭘 어떻게 한 것인가? 당신이 정확히 뭘 어떻게 했는지는 짐작할 수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당신은 편안하지 않았을 것이다. 달리 말해, 당신은 아마 당신의 안전지대 밖에서 활동하고 있었을 것이다. 커리어에서 위험을 감수할 때 느끼는 불안과 의심에서부터 런닝머신에서 5분을 더 뛸 때 경험하는 숨가쁜 느낌과 근육의 통증까지 우리의 가장 큰 성공은 불편과 불확실, 위험에서 탄생한다. 세상의 노력과 고통, 어려움이 아닌 것 중에 가지거나 할 가치가 있는 것은 없다. 시어도어 루즈벨트. 실제로 당신이 경험하는 불편과 어려움의 정도가 클수록 이후에 느끼는 개인적 성취의 느낌도 더 커진다. 그게 바로 위대한 성취와 비범한 성공이 그토록 드문 이유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사람은 불편한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계속 정진하게 하는 동력. 무언가를 이루려고 노력할 때마다 당신은 물살을 거슬러야 한다. 종종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 당신을 목적지로부터 멀리 끌어내기도 한다. 그들은 당신이 할 수 없다고 말할 것이다. 당신이 실수를 하고 있다고, 그건 불가능하다고, 실패할 거라고 말할 것이다. 당신이 추구하는 일이 독특하고 독창적일수록 반대도 더 거세질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 인생의 사람들은 당신을 특정한 종류의 사람으로 이해하는데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신이 그 틀을 깨려고 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세상만 어지럽히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세상까지 어지럽히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항이 꼭 남들에게서만 오는 것은 아니다. 당신 마음속에서도 저항이 온다. 의식적, 무의식적 생각 모두가 당신의 꿈을 멈추게 하려고 당신을 막아설 수도 있다. 명백히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다. 불가능한 일인데 시도는 왜 해? 아니면 좀 더 미묘한 방식일 수도 있다. 일찍 출근해서 일하는 것보다는 잠을 좀 더 자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일하는 것보다는 오늘 출근 직전까지 한 스마트폰의 그 게임이 훨씬 더 재밌어. 앞 챕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당신은 이런 한눈 팔거리만 반대를 극복할 수 있다. 한눈 팔거리와 반대를 극복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의 긴 여정에서 가끔은 어디쯤 왔는지 길을 잃을 때도 있을 것이다. 일상의 단조로움에 꽉 막힌 나머지 완전히 길을 벗어나 정글 속으로 들어서고 지도도, 물도, 단서도 없이 헤매고 다닐 수도 있을 것이다.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얼마나 더 가야 도착하는가?
이 짓을 얼마나 더 할 수 있겠는가? 어쩌면 이쪽일지도 모른다. 아니, 잠깐, 이쪽인가 보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장애물을 만나거나 걸려 넘어지게 되면 당신은 여정 자체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어쩌면 돌아가야 할 때는 아닐까? 여기가 어디인지, 얼마나 왔고,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모를 때, 바로 그때 당신을 계속 가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뿐이다. 그게 바로 부단함이다. 부단함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계속해서 움직이고, 움직이고 또 움직이게 해주는 계기다. 느낌이 오든 의심과 걱정에 사로잡히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진정한 부단함은 남은 것이 부단함 밖에 없을 때 나타난다. 모든 걸 잃은 것처럼 보일 때, 모든 희망과 성공의 흔적이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 그때 당신을 계속 정진하게 하는 동력이 바로 부단함이다. 당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이 되지 않는다. 가장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게 된 것은 장애물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말이 쉽지, 실제로는 쉽지 않다. 절대 포기하지 마 라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부단함을 당신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목적으로 삼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잘 들어보라. 결국에 가면 당신을 성공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세상이 아니다. 당신이 뭐 그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주는 당신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도 실패시키기 위해서도 공모하지 않는다. 당신을 멈추게 만드는 유일한 것은 무언가가 나를 멈춰 세웠다는 생각에 당신이 동조했을 때다. 그때야말로 당신은 정말로 멈춘다. 그때까지는 계속 그때까지는 게임 속 원숭이처럼 계속 가고 있다. 어떤 세상을 받아들이지 않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교육받은 사람의 특성이다. 다시요. 어떤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교육받은 사람의 특징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인류 역사에서 한때는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결국은 이뤄낸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 1850년대에 사는 사람에게 금속통에 사람 수백 명을 태우고 캘리포니아에서 중국까지 날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면 당신은 남은 평생을 정신병원에서 보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라이트 형제는 비행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냥 그 생각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간의 비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줄 역사적 증거는 하나도 없었는데 말이다. 물리적 증거도 없고 한 번도 이루어진 적 없는 일이었지만 그들은 그 일이 일어나게 만들 작정이었고 멈추지 않고 목표를 추구했다. 이것을 당신이 가진 문제와 한번 비교해보라. 보통의 사람이라면 당신의 목표가 인류 최초의 비행기를 만드는 것만큼 야심차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도 당신이 원하는 것은 그저 돈을 좀 더 벌거나 갈등을 마주하거나 소울메이트를 찾거나 살을 좀 빼거나 더 잘 살기 위해 전력을 다해보는 일 정도다. 당신과 다름없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미 수백만 번은 했던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 하게 될 일이다. 이런 목표는 실제로 가능한 것들이다. 그러나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수많은 자기 계발서에 속지는 마라. 당신은 그럴 자격이 없다.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말들은 당신을 기다리고 바라게 만들어서 결국은 인생의 희생자로 만든다. 때로는 그냥 원하는 것을 위해 죽도록 노력하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돌진해야 한다. 말 그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당신이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 누가 당신을 보며 너는 절대 10억을 벌지 못할 거야 라고 하거나 뇌가 당신에게 네가 45kg을 빼는 건 불가능해 라고 말하거든 당신한테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 나는 지금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노력 중이고 필요한 자원도 없고 그럴 능력도 안 되고 그런 일을 하려면 나 자신이나 내 인생부터 고쳐야 한다는 얘기에
굴복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고 나서 다 그만두면 된다. 아니면 당신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당신의 위대함을 향해 손을 뻗을 수 있다. 당신은 아니, 네가 틀렸어. 내가 증명하겠어. 라고 말할 수 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는 것은 오직 당신이 그 가능성을 믿을 때이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 빈스 룸바르디. 기가 막힌 사실은 이 부분이다. 당신은 뭐가 가능하고 불가능한지 절대로 증명할 수 없다. 당신이 온 힘을 다해 무언가를 1000번을 시도해도 매번 무참히 실패하다가 1001번째에 성공할 수도 있다. 당신은 절대로 알 수가 없다. 우리는 절대 모든 팩트를 다 가지고 있지 않다. 인간인 우리는 세상에나 바다, 우주, 기술은 고사하고 자신의 마음조차 아주 일부밖에 이해하지 못한다. 모든 해답을 다 알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 있게 헛소리라고 말하라. 그들은 당신이나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대처할 뿐이다. 답을 안다고 얼토당토 않는 소리. 화성에 인간을 보내는 게 불가능한지조차 우리는 확실히 말할 수 없는데 우리 중 누가 감히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안단 말인가? 아무도 모른다. 우리가 물어봐야 할 유일한 질문은 당신이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는지에 대해 당신도 동의하느냐의 여부이다. 어느 의견이 진실이 되는 것은 당신이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더 이상 잠재력을 펼치지 않을 때뿐이다. 남들의 관점을 초월한 삶을 살 때 무엇이 가능한지는 내가 살아온 삶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고등학교 때 나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를 돌며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인생 코치가 되어주고 있다. 내가 길을 안내한 사람들 중에는 의사, 변호사, 정치인, 배우, 운동선수, CEO도 있고, 심지어 아일랜드에서는 카톨릭 신부를, 태국에서는 불교 승려를 코치했다. 저 밖에 알려지지 않은 세상에는 놀랍고 마법 같은 삶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달콤함만 가득하지는 않겠지만 당신이 지금 흘려보내고 있는 것을 훨씬 능가하는 현실을 당신은 성취할 수 있다. 모든 걸 잃은 것처럼 보일 때조차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 실제로 부단함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게 우리 모두가 알만한 커다란 성공 스토리를 하나 살펴보자. 아놀드 슈왈제네거의 이야기이다. 아놀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겨우 2년이 지났을 때 오스트리아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가난한 부모 아래 태어났다. 그러나 어린 아놀드는 미국으로 가서 영화배우가 되는 것을 꿈꿨다. 그 꿈을 아놀드의 부모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오스트리아의 동네 사람들은 그의 야망에 대해 뭐라 말하고 뒤에서 뭐라 수군거렸을까? 잊지 마라. 지금 우리는 오늘날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텔레비전과 인터넷,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유명인이 될 수 있는 시절의 얘기가 아니다. 당시에는 대부분의 가정집에 텔레비전조차 없었다. 아놀드나 그의 동네 사람들에게 미국이란 모호한 환경 같은 것이었다. 사진이나 영화로만 보았던 나라였다. 그러니 아놀드를 알았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가 꿈을 이루지 못할 거라 생각했다. 어느 시점에서든 아놀드가 그런 생각을 받아들였다면 그 사람들의 말은 현실이 됐을 것이다. 또한 아놀드가 자신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버디빌더가 될 수 없다는 말에 동의했더라면 그게 현실이 됐을 것이다. 그가 미국으로 이주하지 못할 거라는 말에 동의했더라면 그는 미국으로 오지 못했을 것이다. 영화에 출연할 수도, 스타 배우가 될 수도, 주지사가 될 수도 없다는 말을 받아들였다면 그는 중도에 포기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놀드는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불가능한지에 대해 세상이나 남들이 해주는 말에 결코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매일 몇 시간씩 체육관에서 보내며 몸을 단련했다. 버디빌딩 포즈를 연습하고 책을 읽었다.
영화를 공부하고 오디션을 봤다. 그는 멈추지 않았다. 포기하거나 계획을 바꾸는 건 그의 선택지에 없었다. 그가 걸어온 길을 보면 귀중한 사실 하나를 배울 수 있다. 때로는 부단함이 당신이 가진 전부라는 사실 말이다. 아놀드 이전에는 그 어느 오스트리아의 버디빌더도 미국에 가서 A급 영화 배우가 된 적이 없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선출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는 분명 인생과 커리어의 상당 부분을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보냈을 것이다. 지도에도 없는 땅을 여행하고 있다면 이정표 비슷한 곳조차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저 발견과 탐험이 있을 뿐이다. 아놀드는 남이 남긴 흔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국을 내고 있었다. 그런 상황이 되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바로 앞에 있는 것에 집중하고 거기에 대처하는 것뿐이다. 한 발 한 발 앞으로 내디디며 매 순간 나타나는 것들을 상대할 수밖에 없다. 웅장한 비전을 갖고 있었던 아놀드조차 결국 그 비전을 이뤄낸 것은 한 번에 한 걸음이었다. 그는 체육관에 가서 이두박근을 키우기 시작했다. 덤벨을 들었다 내리는 동작 하나하나에 집중했다. 반복에 반복을 거듭하며 근육이 구부러지고 갈라지고 커지는 것을 느꼈다. 그렇게 이두박근 운동이 끝나고 나면 어깨 운동으로 넘어갔다. 다음은 등 운동, 다음은 엉덩이, 다음은 되퇴근, 다음은 종아리. 각 근육 그룹을 운동할 때마다 그는 거기에 온전히 집중했다. 그리고 다음에는 다음 근육 그룹으로 옮겨가고 또 옮겨가고 또 옮겨갔다. 지칠 때까지 운동하고 나면 집으로 갔다. 그리고 다음 날이면 처음부터 다시 그 모든 운동을 했다. 멈추지 않고. 좀 더 최근의 사람을 살펴보자.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말랄라 유사프자이 같은 사람들. 아니면 신기록 업적을 보유한 마이크 펠프스, 양팔 없이 태어나서 지금은 항공기를 운항하고 있는 제시카 콕스도 있다. 어떤 그림인지 알겠는가? 부단하기 위한 핵심 열쇠는 눈앞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다. 거기에 온 관심을 집중시켜라. 모든 걸 잃은 것처럼 보일 때조차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되라. 해답은 언제나 저 밖에 있다. 당신은 그걸 찾기만 하면 된다. 그런 후에 다음 장애물로 넘어가면 된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장애물이 해결될 때까지 거기에 온 관심을 집중시켜라. 그런 후에 다음 장애물, 다음 장애물, 다음 장애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다. 앞으로 몇 마일을 더 가야 하는지 걱정되지도 않을 것이다. 당신은 장애물을 회피하기보다는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 장애물은 성공이고 성장하기 위한 열쇠이기 때문이다. 그냥 한 번에 한 걸음을 떼면 된다. 길을 막는 무언가를 만나게 되면 그것을 넘어가거나 돌아갈 방법을 찾아라. 그리고 다시 계속하라. 부단함이란 양팔을 사방으로 휘두르며 무조건 앞으로 돌진하라는 뜻이 아니다. 부단함은 결연한 행동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말이다. 피가 나고 멍이 들도록 벽에 주먹을 내리칠 필요는 없다. 망치와 끌을 이용해서 천천히 체계적으로 한 조각 한 조각 뜯어내다 보면 결국은 벽에 구멍이 생길 것이다. 그 구멍은 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어느 틈에 당신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거울을 통과해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발을 내딛고 있을 것이다. 일어나 똑바로 앉아라. 허리를 곧게 펴라.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을 때는 너무 격하게 상처받았을 때는 얼마든지 낙담하고 좌절해도 괜찮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멈추는 것이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부단함에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도 당신에게는 부단함이 있다. 계속 가야 하는 건지, 여기서 이만 돌아서야 하는 건지 걱정하기보다는 부단하게 밀고 나가라. 부단함에는 한 방향밖에 없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부단함에 있어서 선택은 하나뿐이다.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것이다. 포기는 없다. 중단은 없다. 계획 변경은 없다. 매일 몇 시간씩 체육관에 가는 버디빌더는 부단하다. 조롱받고 거절당했지만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속해서 투자자를 찾는 미래의 사업가는 부단하다.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방세도 내지 못할 만큼의 돈을 버는 말단 사원이지만 누구보다 오래 회사에 남아 최대한 많은 것을 배우려 하는 직원은 부단하다. 당신은 부단하다. 체육관에 한 번이라도 가본 사람이라면 운동의 결과가 즉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러닝머신에서 30분을 뛰었다고 딴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효과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당신은 발전하고 있다. 운동을 한 번 할 때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한 번 움직일 때마다, 한 번 행동할 때마다 당신은 조금 더 좋아지고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다. 그렇게 운동을 이어오던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며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이다. 우와! 사업도, 건강도, 커리어도, 이성관계도 마찬가지다. 언뜻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뭔가는 벌어지고 있다.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때조차 당신은 발전하고 있다. 그렇게 한 걸음씩 걷던 어느 날엔가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새로 얻은 직장을 보며 아이들을 지켜보며 새 집을 보며 생각할 것이다. 우와,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계속 가야만 한다. 부단하게. 정글을 뚫고 지나가고 있을 때에는 사흘을 더 가야 마을이 나올지, 30분을 더 가야 마을이 나올지 알 수 없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걷는 것뿐이다. 그곳을 벗어나는 길은 앞으로 전진하는 것뿐이다. 일어나 똑바로 앉아라. 허리를 곧게 펴라. 내 말을 따라해라. 나는 부단한 사람이야. 챕터 8. 당신의 인생이 그토록 어렵고 복잡했던 이유. 시작의 기술 7번째. 나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여. 181쪽입니다. 먼저 이번 챕터의 제목에 현혹되지 마라. 앞으로 여러분은 놀라운 내용을 읽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라. 당신은 늘 내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었다. 내가 사장이 되어 스케줄도 마음대로 조정하고 인생의 업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로 자랑스러운 무언가를 만들고 싶었다. 확고한 결심을 하고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일한 당신은 당신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게 삶 전체를 조율했다. 당신에게는 이미 훌륭한 사업 아이디어가 있다. 업체에 의뢰해 근사한 로고와 브랜드 네이밍도 만들고 이제 본격적으로 일할 차례다. 여기서부터 진짜 재미있겠지. 우선 당신은 가게가 필요하다. 그게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한 주 동안 당신은 차를 타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위치를 물색하고 부동산 계약을 협상한다. 마침내 쉽지는 않았지만 꽤 괜찮은 위치라고 생각하는 곳에 상당히 좋은 가격에 가게를 찾아냈다. 여기 말고도 눈독을 들인 곳이 하나 더 있었지만 당신의 예산으로는 얻을 수 없는 가게였다. 처리해야 할 일이 몇 가지 더 있다. 부동산 보험도 들고 사업자 등록도 내고 세금 계획도 세워야 한다. 아직 한 푼도 못 벌긴 했지만 복잡한 사업 관련 세금을 처리해줄 회계사까지 이미 고용했다. 자, 그러면 다음 프로젝트. 가게에는 가구와 장비가 필요하니 당신은 쇼핑을 하며 시세를 알아본다. 하나 또 해결. 이 가게에서 일할 사람도 필요하다. 직원들을 채용해야겠군. 해결.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었는데, 펑! 당신이 갖은 노력을 다했던 그 독특한 제품 계약이 무산되고 말았다.
이제 다른 제품을 찾아봐야 한다. 젠장.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호흡이 가빠진 당신은 미친 듯이 도매 업체와 수입업자, 제조사들을 찾아다니며 물량을 확보하려고 노력한다. 문제는 당신이 받게 된 제품의 가격대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높다는 점이다. 이를 어쩐다. 당신은 쉴 새 없이 다른 방안을 찾아보지만 소득이 없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 이미 어마어마한 시간과 자원을 여기에 투자했는데 이렇게 큰 장애물이 나타날 줄이야. 이런 일이 생길 줄 미리 짐작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이제야 든다. 이건 사업이다. 뭐든 잘못되게 되어 있다. 끝없는 의심과 후회가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고 그 자리에 무거운 현실이 들어선다. 젠장, 어쩐지 모든 게 너무 술술 풀린다 했어. 이런 일이 생길 줄이야 알았, 어,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는데. 이런 기분은 점점 더 쌓이고 커져서 결국 당신은 낙심하기 시작한다. 사업을 차린다는 것은 지금까지 당신이 노력해서 쌓아놓은 모든 것을 건다는 뜻이다. 과연 그럴 가치가 있을까? 그 정도 비용은 할까? 이제 당신은 정말로 고민한다. 당신은 이 프로젝트에 지난번 직장에서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다. 정말 밤낮 없이 일하고 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못 쓰고 있다. 온 정신과 시간과 돈을 여기에 쏟아부었다. 대체 나는 왜 내 일을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했을까? 이러려고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닌데 어쩌면 시작한 것 자체가 실수인지도 모르겠다. 당신의 마음은 더 어두워지고 우울해진다. 그러다가 속이 울렁거리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투자한 돈을 모두 날리고 결국은 옛날 사장님을 찾아가서 일을 다시 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게 되는 건 아닐까? 으아, 진정하시라. 섣부른 생각으로 앞서 나가기 전에 한 발 뒤로 물러나 보자. 인생에 산재하는 분노는 기대의 산물. 어떻게 된 걸까? 간단하다. 당신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기대 때문에 우울해지고 있다. 우리가 잘 아는 일상적 기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스스로에게 의식적으로 나는 이걸 기대해, 나는 저걸 기대해 라고 말하는 그 기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수면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대, 당신이 시간을 갖고 면밀히 살펴보아야만 파악할 수 있는 기대를 말하는 것이다. 눈에 안 띄게 무대 아래에 숨어 있다가 갑작스럽게 배신과 함께 우리를 허물어뜨리는 추악한 숨은 기대 말이다. 느닷없이 나타나 무방비 상태인 우리를 공격하고 숨조차 못 쉬게 만드는 그런 기대 말이다. 인생의 대전환이 될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아는 것을 기초로 마음의 준비를 한다. 내가 읽고 듣고 상상한 것과 경험을 기초로 한다.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조사를 하고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수많은 정보를 소화한다. 어떤 모습을 만들어내야 하고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지 생각을 끼워 맞춘다. 그렇게 머릿속에 그려진 이미지를 기초로 우리는 계획을 짜고 작업을 해나간다.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그러는 동안 숨은 기대가 차근차근 쌓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최선을 다해 만든 계획의 토대에 숨어 있는 갈라진 틈과 균열은 생각한 아이디어를 제대로 펼쳐보기도 전에 프로젝트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다. 앞서 말한 사업의 예에서 우리의 새내기 사업가는 제품 계약을 놓칠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계약이 어그러진 것 자체도 나쁜 일이지만 그의 포부에 가장 큰 타격이 된 것은 이 일이 그의 기대를 중단시켰다는 점이다. 내 삶에 숨은 기대가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당신 삶에서 실망과 원망, 후회, 억압, 분노, 무기력을 경험한 곳이라면, 김 빠지고 뭔가 억울한 감정을 느낀 곳이라면,
어디든 이런 기대가 숨어 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이 아닌 곳, 그곳을 찬찬히 살펴보면 인생에 있어서 그 영역의 현실은 당신이 마음으로 예상한 시나리오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혼 생활에 화가 난다면 결혼 생활이 어때야 하는지에 대한 당신의 기대와 실제 결혼 생활 사이에 큰 격차가 보일 것이다. 누구에게나 이것이 경제 사정일 수도 있고, 체중 감량일 수도 있고, 새로운 직장일 수도 있다. 당신의 무기력함은 자신도 모르게 가진 기대와 현실 사이의 격차에서 생긴다. 그 격차가 클수록 당신이 느끼는 기분은 더 최악이 된다. 결혼 생활에서 불화의 근본 원인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글을 본 적이 있다. 나는 겨우 그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대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의 인생 전체에 산재하는 분노가 수천 가지의 말하지 않는 혹은 의식되지 않은 기대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그 기대가 우리의 인생 경험에 거대한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다. 인생을 기대에 끼워 맞추려 하면 커다란 스트레스가 유발되고 인생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대단한 실망감이 든다. 기대가 하는 일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기대는 우리의 진짜 삶에 방해가 된다. 정작 관심이 필요한 이슈나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기대는 신기루와 같아서 우리의 진짜 힘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고 확고한 행동을 취할 수 있고 확고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능력도 흐리게 만든다. 간단히 말해 기대는 각자의 상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기대를 일부러 만들어내고 거기에 삶을 맞추게 한다. 이렇게 곁가지로 따지다 보니 우리는 실제 삶을 개선하고 목표를 이루어줄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결과도 얻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할 일들을 하게 된다. 지금 당장 그 기대를 놓아줘라. 이제 기대와 관련해 우리가 가진 문제점을 속 시원히 알았으니 뭔가 깨달음이 올 것이다. 많은 경우 인생이 그토록 어렵고 복잡했던 이유는 당신이 가진 기대의 직접적 결과라는 사실 말이다. 앞서 우리는 사업 계획이 엇나간 경우를 예로 들었다. 하지만 당신의 삶에서도 실패한 연애나 직장에 대한 불만, 중단한 다이어트의 근원을 따라가 보면 역시나 기대가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닌데 라고 생각한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가장 최근에 누군가에게 화냈던 경우를 떠올려 보라. 기억나는가? 잠깐 시간을 내서 그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당신이 화가 났던 것은 기대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금세 깨달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와, 현실 사이의 격차 말이다. 우리는 내 인생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모두 마음이 맞고 진실을 이야기하며 나와 한 약속은 끝까지 지킬 거라고 기대한다. 기대하고 기대하고 기대한다. 그런 그들이 기대에 어긋나게 행동하면, 오, 이런. 네, 다 좋은 얘기인데요. 그런데 저자님, 대체 나의 숨은 기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찾아내나요? 간단하다. 당신 인생에서 일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 영역을 골라보라. 지금 당장 골칫덩어리인 영역일 수도 있다. 종이와 펜을 들고 그 영역이 원래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인지 적어보라. 당신의 계획은 뭐였는가? 그게 어떻게 진행됐는가? 그때 그 시점에서는 미래가 어떻게 보였는지 기억하려면 상상력을 좀 동원해야 할 수도 있다. 그 영역에 가졌던 희생과 긍정적 생각을 떠올려 보고 원래 어떻게 진행되었어야 했는지 기억해 보라. 기억하는 한
최대한 자세하게 묘사해 보라. 그러면 다음은 다른 종이에 이 영역이 실제로 지금은 어떻게 보이는지 적어봐라. 그냥 형편없어가 아니라 이번에도 정말 꼼꼼하게 묘사해보라. 왜 지금과 같은 형태이고 이제 당신이 상대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자세히 적어보라. 당신 인생에서 이 부분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이 지금은 어떻게 느껴지는가? 이제 두 장의 종이를 나란히 놓고 보라. 당신이 기대했던 것과 지금 실제로 가진 것 사이의 격차가 크면 클수록 당신의 고통과 고뇌, 실망감도 클 것이다. 바로 거기에 당신의 숨겨진 기대가 있다. 생각지도 못하게 당신이 어떤 기대를 품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좋다. 그러면 이제 다시 보라. 이에 관한 당신이 느끼는 감정이 현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당신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더 좋게 만드는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가? 절대 아니다. 긍정적 영향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 심지어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 당신의 문제가 당신을 일탈하게 만드는 게 아니다. 당신의 숨은 기대가 당신을 일탈시킨다. 여기서 핵심은 인생이 이러이러 해야 한다라는 기대가 당신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당신은 상황 그 자체보다 자신의 기대에 더 많이 휘둘린다. 그게 기대의 문제점이다. 기대는 상황을 실제보다 훨씬 더 크게 부풀리고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희석시킨다.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특별히 획기적인 내용이 아니다. 기대를 놓아주라는 얘기는 수천 년간 이어왔는데도 지금 우리 문화에서는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아주 드문 것뿐이다. 내가 주는 조언은 이것이다. 기대를 잘라내라. 지금 당장 그 기대들을 놓아줘라. 불필요하고 비생산적인 기대를 놓아주지 않아서 수렁에 빠지는 것보다는 인생의 예측 불가능성을 인정하고 주위 환경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편이 훨씬 도움이 된다. 세상은 변화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태어나면 죽고, 성장하면 파괴되고, 올라가면 내려가고, 여름이 가면 겨울이 온다. 아무리 모든 게 그대로 있을 것 같아도 오늘과 내일은 결코 같지 않다. 누구도 같은 강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헤라클레이토스. 우리의 마음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예측하고 계획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그런 일은 절대 가능하지 않다. 이런 기대는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발휘할 수 있는 힘도 제대로 내지 못하게 만든다. 매사를 일어나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편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현재에 살아라. 끊임없이 예상하지 말고 이슈나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해결하라. 그렇다고 내가 계획 반대주의자라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계획에 절대적으로 집착하는 것은 강을 건너다 보트에서 떨어지고도 계속 노를 젓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더 이상 당신한테는 보트도 없고 노도 없는데 말이다. 상황이 이렇게 됐어야 하는데 라는 당신의 계획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 그런데도 당신은 기대와 현실 사이의 공간을 없애보려고 끙끙대고 있다. 때론 인생에 그런 순간이 있다. 게임이 이미 바뀌었고 당신은 방향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때가 있다. 이제 그만 현실을 직시하라. 정신 차려라. 당신은 이미 강에 빠졌다. 더 이상 팔을 이리저리 흔들지 말고 강가를 찾아 헤엄쳐라. 인생은 행진이 아니라 춤이다. 마음속에는 온갖 자동적 사고 과정이 있다. 우리는 그런 게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 기대도 바로 그런 것들 중에 하나다. 그리고 중요한 하나다. 우리 뇌의 작동 원리와 관련해 엄중한 진실이 하나 있다. 우리는 다들 자유의지라는 걸 믿고 싶어 한다.
인간은 우리에게는 아주 호소력 있는 개념이다. 솔직히 자유의지가 없다면 대체 인간이 가진 게 뭐란 말인가? 우리는 무슨 일을 언제 할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소중히 여긴다. 우리는 내 운명을 내가 통제하고 만들어간다고 느끼고 싶다. 그러나 마음이 그런 자동적 사고 과정에 의해 결정된다면 정말로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할 것이다. 우리가 가진 자유의지가 얼마만큼인지 말해주겠다. 하지 말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 모든 행동을 그만둬라. 그리고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모든 행동을 시작하라. 전부 다 말이다. 어떤가? 자유의지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이제 알겠는가?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자유롭지 않다. 에픽테토스. 왜냐하면 이 책에서 누누이 이야기한 것처럼 당신이 의식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느낄 때조차 거기에는 그 선택을 몰아가는 일련의 무의식적 사고 과정이 있기 때문이다. 볼 수도 없고 의식할 수도 없는 그런 과정 말이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훨씬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다. 많은 경우 꼭두각시 같은 우리를 실제로 좌우하는 것은 무의식이다. 다행히도 당신은 선택의 자유를 되찾아올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고 실제로 마음이 작동하고 있을 때 그것을 인식하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의식적으로 다른 선택을 내리면 된다. 무의식적인 것을 의식적으로 만들면 된다. 기대가 바로 그런 것 중에 하나이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 현재를 살게 된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단언할 문장은 나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여 이다.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해 보면 이렇다. 이것은 힘없이 삶에 순순히 항복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오히려 그 무엇에도 그 누구에게도 지배되지 않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이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 현재를 살게 된다. 미래를 걱정하지도 않고 과거를 부정하지도 않는다. 상황이 닥치면 닥치는 대로 그냥 환영하게 된다.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말은 모든 게 허용된다거나 모든 것에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당신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고 책임자가 된다는 뜻이다.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가진다면 언제나 주어진 것을 바꿀 수 있다. 때로는 이게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주인이 되라. 매사가 당신 뜻대로 되기를 바라지 마라.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기를 바라라. 그러면 모든 게 괜찮을 것이다. 에픽테토스. 다음번에 당신이 기대 때문에 우울해진 것을 알게 되면 방향을 바꿔라. 당신이 바라거나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론이 나왔다고 애태우지 말고 상황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다시 그것들을 상대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길 것이다. 이게 맞아. 새로 들어간 직장이 점점 힘들어지면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실제로는 이 감정이 지금 상황과 얼마나 어울리는 일인지 깨달아라. 당연히 새 직장에는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 당신이 하는 일이 되었든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었든 말이다. 그러니 몇 번의 실수를 저지르고 새로운 동료들을 알아가느라 조심조심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기대는 눈 녹듯 사라진다.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관점을 바꿔서 큰 그림을 보라. 당신의 기대는 무엇인가? 우리는 배우자가 시종일관 특정한 모습을 보이기를 기대한다. 마치 마법처럼 나의 필요를 미리 알고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 정확히 알아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상대는 당신과 마찬가지로 불완전한 인간이며 자신만의 복잡한 감정과 생각들을 갖고 있다. 그러니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때로는 딴 생각을 하고 당신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종종 우리는 내가 남들을 대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남들도 나를 대해주기를 바란다. 내가 뭔가 호의를 베풀면 상대도 그에 대한 보답으로 호의를 베풀어 주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말하지는 않았지만 상대가 나에게 일종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 내가 배우자에게 발 마사지를 해줬으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답례를 기대한다. 친밀한 사이나 이성 관계에서는 이런 기대가 점점 더 무거워지고 복잡해진다. 그런데 기대를 놓아주는 순간, 일어나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법을 배우는 순간, 남들과의 관계는 믿기지 않을 만큼 더 좋아진다. 다시 말하지만 이 말은 나를 홀대하는 거지 같은 관계도 참고 견뎌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하지만 한 사람보다 더 예측 불가능하게 한 게 있다면 예측 불가능한 두 사람이다. 당신의 관계가 그런 사이라면 앞서 비유한 보트를 떠올려 볼 때가 됐다. 노는 그만 저어라. 게임이 바뀌었다. 당신의 계획을 바꿔라. 배우자도 친구도 가족도 모두 자신만의 욕망과 인식과 감정이 있다. 당신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을 때 상대는 전혀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당신을 열받게 만든 그 일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 당신이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까맣게 모를 수도 있다. 말없이 무언가를 기대했다가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무시당했다고 느끼지 말고 기대를 놓아줘라. 원하는 게 있으면 기대하지 말고 부탁하라. 좋은 일, 친절한 일을 할 때는 답례로 무언가를 기대하지 말고 정말로 원해서 하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방식의 게임은 장기적으로 보면 두 사람 모두에게 상처가 될 뿐이다. 지속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이유가 있다면 그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해 논의하라. 상대가 내 감정을 알아주기를 기대하거나 내 기분을 바꿔줄 수 있다고 기대하지 마라. 그것은 상대의 능력 밖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 사람들은 언제나 거짓말하고 훔치고 속이고 상상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할 것이다.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며 살다가 여전히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면 폭발해버린다. 당신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기억하라. 그렇게 되면 자기만 더 힘들어진다. 훨씬 더 힘들어진다. 결국 당신은 원망과 후회, 분노, 좌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기억하라. 상대가 당신한테 그런 걸 안겨주는 게 아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릴 수 있다. 그렇다고 당신이 현실을 그냥 보고 넘기거나 단호하게 바꿀 수 없다는 뜻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과 정서 상태를 다스리는 것이다. 내적, 외적, 분노에 굴복하지 않고 마음을 진정시키고 당신이 놓인 상황에 힘있게 대처하는 게 핵심이다. 손이 닿는 곳에 이미 놓여 있는 변화의 힘. 그렇다고 당신이 아무 계획도 세울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다. 또 방향이나 목표도 없이 정처 없이 헤매고 다니라는 얘기도 아니다. 다만 계획을 세울 때 그 안에 내재된 기대까지 꼭 붙들고 가는 게 무슨 득이 될까? 아무 득도 되지 않는다. 계획에 대한 기대로부터 벗어나면 삶과 함께 춤을 출 수 있다. 그냥 계획을 실행한 다음 일어나는 일에 대처하면 된다. 계획이 성공하면 축하하라. 계획이 실패하면 조정하라. 승리나 패배를 기대하지 마라. 승리를 계획하되 패배에서 배워라.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하거나 존경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 역시 쓸데없는 일이다.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해주는 방식 그대로 사랑을 받아라. 기대라는 무거운 짐과 멜로드라마에서 벗어나라. 결과에 연연하지 마라. 당신이 갖게 될 거라고 기대했던 삶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가진 삶을 사랑하라. 나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여. 이 간단한 단원이 당신을 머릿속에서 나와 삶 속으로 뛰어들게 해줄 것이다. 당신에게 벗어나 현실로 들어가게 해줄 것이다.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문제와 장벽과 불화와 실망이 삶의 일부처럼 존재한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런 것들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다. 평범함과 극적 사건이라는 늪을 멀리하라. 당신의 위대함과 잠재력을 향해 손을 뻗어라. 매일매일 있는 그대로 삶을 살도록 노력하라. 당신의 삶, 당신의 성공, 당신의 행복은 모두 당신 손에 달렸다. 변화할 수 있는 힘, 놓아줄 힘, 모험을 하고 잠재력을 펼칠 힘은 모두 당신의 손이 닿는 곳에 놓여 있다. 기억하라. 누구도 당신을 구해줄 수 없다. 누구도 당신을 바꿀 수 없다. 이런 것들은 모두 당신 책임이다. 변화를 환영하기에 지금보다 더 좋은 때가 어디 있겠는가? 챕터 9.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닌 것쯤은 이젠 인정할 수 있겠지. 나가는 말 207쪽입니다. 지금까지 7가지 단원을 제시했다. 나는 의지가 있어. 나는 이기게 되어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불확실성을 환영해.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 나를 규정해. 나는 부단한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여. 각각의 단원이 테마를 가지고 있다. 바로 눈에 들어오지는 않을지 몰라도 분명히 테마가 있다. 당신의 삶이 달라지기를 바란다면 당신이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세상의 모든 생각과 명상과 계획과 항불안제도 당신의 삶을 개선해 줄 수는 없다. 당신이 기꺼이 밖으로 나가서 행동을 취하고 변화를 만들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 딱 맞는 기분이 되기를, 삶이 내가 바랐던 대로 펼쳐지기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 상황을 개선하는데 긍정적 생각 하나에만 매달릴 수도 없다. 밖으로 나가서 행동해야 한다. 마음이나 사고방식과 관련해 아이러니컬한 점은 때로는 내 마음이 내가 정말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막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멋진 것을 수없이 알고 있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당신 인생의 궤적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걱정거리와 불편한 사항만 해결하고 나면 곧바로 다시 데이트를 시작할 거야. 내가 모든 걸 미루는 이유를 찾으면 내게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찾으면 나는 완전히 자유롭고 행복해질 거야. 미루는 버릇을 해결하고 싶은 욕망은 미루는 것과 미루지 않는 것이라는 사이클 사이에 나를 가두어 버린 뿐 내 삶을 진전시키는 일에서는 더욱 멀어지게 만든다. 우리는 모든 것이 완벽해지는 순간 혹은 그런 경험을 마음속으로 그린다고 마음속으로 기다린다. 생각은 분명하고 기분은 긍정적이고 불안이나 걱정은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면 우리는 삶을 미룬다. 그렇다. 우리는 기분이 내킬 때를 기다린다. 그러나 인생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완벽한 기분이란 없다. 기분이 나아져서 기적처럼 내 삶을 더 좋게 만들어줄 때까지 기다린다면 어떻게 될까? 삶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는다. 위 단원들 중 어느 것도 당신 삶을 더 쉽게 만들어주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한동안 더 힘들게 만들 것이다. 또한 이 단원들을 알고만 있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당신은 이 단원들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정말 간단한 진실이 있다. 내면 세계를 개선하고 싶다면 외부 세계에서 뭔가 행동을 취해야 한다. 생각 밖으로 나와라. 삶 속으로 뛰어 들어가라. 인생의 마지막에 하는 유일한 후회. 죽음을 내 인생으로 끌어들여 인정하고 정면으로 응시하면 죽음이라는 불안과 삶의 좀스러움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그제야 나는 마음껏 나 자신이 될 것이다. 마르틴 하이데거.
언젠가 당신은 죽을 것이다. 더 이상 숨을 쉬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존재하기를 멈출 것이다. 이 물리적 행성을 떠날 것이다. 내일이 되었든 20년 후가 되었든 분명히 그 일은 일어난다. 우리는 누구나 죽게 되어 있다. 벗어날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가 불편할 수도 있고 자신이 죽었다는 생각에 저항할 수도 있지만 당신이 원하는 게 진실이라면 이것이야말로 반박할 수 없는 진실이다. 당신은 죽을 것이다. 당신의 임종을 한번 상상해보라. 침상 옆에 모니터에서는 빕빕빕 소리가 난다. 당신은 심각한 상태이고 이 생에서의 삶이 몇 시간 남지 않았다.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힘이 빠지는 게 느껴진다. 거기 그렇게 누워서 당신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본다. 당신은 바라던 변화를 이루지 못했다. 똑같은 직장, 똑같은 관계, 똑같은 과체중의 몸에 매여 있었다. 당신이 죽는 오늘까지도. 여러 권의 책을 읽었지만 실천한 적은 없었다. 다이어트 계획을 세웠지만 지키지 못했다. 이런저런 일을 할 거란 다짐하고 수천 번을 힘을 냈지만 한 번도 하지 못했다. 인생을 바꿀 모험을 수십 번, 수백 번 시작했지만 이내 시들해졌다. 거기 그 병실에 누워 종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가는 가운데에서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드는가? 후회, 회한, 슬픔, 당신이 이 책을 읽던 때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무엇을 하겠는가? 젠장, 깨어나라! 후회가 당신의 몸과 마음과 심장을 훑고 지나갈 것이다. 가슴이 찢어질 것이다. 참을 수 없을 것이다. 죽음은 그 참담함으로부터 당신을 꺼내줄 테니 죽음을 두려워해야 할지 환영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미래의 당신은 인생에서 무언가를 이루지 못했거나 무언가를 갖지 못했다는 것을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후회하게 될 일들은 후회하게 될 유일한 일은 시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노력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힘들어졌을 때 더 밀어붙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산악인 모두가 정상을 밟지는 않는다. 돌아가야 할 때도 있고, 장비를 다시 마련해야 할 때도 있고, 계속 다시 도전해야 할 때도 있다. 다만 그들은 산 밑에 서 있는 것에 결코 만족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다시금 짐을 꾸려서 앞으로 나아간다.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그들은 자신이 쏟을 수 있는 노력은 마지막 한 톨까지 다 쏟았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이 할 만큼 다 했음을 안다. 등정 자체를 사랑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100억을 못 벌었다고 후회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당신은 그 사업을 시작조차 해보지 못할 것을, 그 형편없는 직장을 그만두지 못한 것을 후회할 것이다. 당신은 슈퍼모델과 결혼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당신은 더 나은 길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미 끝난 관계를 붙들고 있었던 것을 후회할 것이다. 당신은 보디빌더처럼 몸매를 만들지는 못할 것을 후회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당신은 자주 결심을 접고 퇴근길에 패스트푸드에 들렀던 것을 후회할 것이다. 이런 일이 당신한테 닥칠 것이다. 당신은 죽을 것이다.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혼자서 조용히 이 모든 과정을 겪을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삶,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삶을 위해 변화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성공한 사람은 때가 되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매수한다. 오만 가지 예를 들면서 그가 왜 그 일을 못하는지 스스로에게 이야기한다. 나는 못한다. 나는 못한다. 나는 못한다. 하지만 당신은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모두 핑계에 불과하다. 당신은 온갖 새로운 행동을 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해놓고 장황한 이유를 대며 미루다가 끝내는
자기 자신에게 허튼 소리만 늘어놓은 사람이 되고 만다. 당신은 다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팔아넘길 가능성이 훨씬 크다.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과 당신의 유일한 차이점은 그들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그런 삶을 스스로 만들었고 지금 그 삶을 살고 있다. 그 사람들이 당신보다 더 똑똑하거나 더 용이 주도하거나 더 강한 것이 아니다. 그들이 가진 것 중에서 당신이 갖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다. 유일한 차이점은 성공한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때가 되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영감을 받거나 어떤 우주의 기운이 자신을 행동하게 만들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그들은 일어나서 행동을 한다. 그들은 준비가 됐다고 느끼기도 전에 이미 시도하고 실패한다. 그들은 비행기를 만드는 동안 날려본다. 비행기가 하늘에서 떨어지면 그들은 파편을 주워 모아서 다시 시도한다. 당신의 내면은 아무 의미도 없다. 그것은 삶의 위험 구역 밖에 머물고 싶어서 당신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변명일 것이다. 문제는 그 위험 구역들이 바로 삶이라는 것이다. 나머지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일 뿐이다. 더 이상 과거에 휘둘리지 마라. 자신의 과거를 탓하는 사람들, 그게 나의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시 생각해 보기 바란다. 지나간 일이 앞으로의 일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과거는 없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그 중에는 거짓말로 끔찍한 과거도 있다. 그래서 불같이 화를 내기 전에 왜 당신은 미래를 위한 일보다 과거에 더 열정을 보이는가? 당신을 놓아줄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나는 그냥 우연히 식당에서 마주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발가락이 오그라들 만큼 듣기 불편한 과거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인생 코치를 해주었다. 그런 사람들도 조금씩 앞으로 전진해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에 어린 시절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게 자신이 무언가를 하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 중 하나가 된다. 그건 지금의 여건을 만든 자신의 책임을 손쉽게 회피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말로 원하기만 한다면 당신이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무엇도 없다. 어제 혹은 5년 전에 혹은 초등학교 2학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외부로 방향을 틀어 내면을 개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래를 창조함으로써 과거를 잊을 수 없다. 뭔가 큰 일을 하라. 당신에게 지금까지 한 어떤 일보다 큰 일을 하라. 앞에 놓인 것이 너무나 반짝이고 만족스럽다면 뒤를 돌아볼 시간이 없다. 눈도 마음도 오직 정면만 응시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당신을 꺼내줄 것이다. 너무나 크고 밝고 근사한 미래, 잠재력과 가능성을 듬뿍 머금고 있는 미래. 그 미래가 묵직하고 고되었던 과거로부터 당신을 놓아줄 것이다. 과거의 모든 게 편하지 마음에 들지는 않겠지만 좋든 나쁘든 그것이 지금의 당신을 바라보는데 일조했다. 그렇다. 당신은 많은 훌륭한 점들을 갖고 있고 그것들이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에 충분하다. 그 정도면 충분히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당신이 정말로 원하고 정말로 행복한다면 그 무엇도 당신을 잡아두지 못할 것이다. 변화를 위한 가장 간단한 변화. 정말로 삶을 변화시킬 준비가 됐다면, 지금까지 누리지 못한 자유를 누릴 준비가 됐다면, 당신은 두 가지를 해야 한다. 첫 번째,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둬라. 간단하지 않은가? 문제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근원을 살펴보라. 당신을 지금 그 상황에서 밀어넣은 습관들을 살펴보라.
소파에 껌딱지처럼 딱 붙어서 한 번에 3시간씩 넷플릭스를 보기 때문에 혹은 동네 던킨 도너츠의 부드러운 맛에 사족을 못 쓰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라면 그 행동을 그만둬라. 정말이다. 당장 그만둬라. 당신이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를 대지 마라. 그렇지만 넷플릭스 프로그램이 정말 괜찮아요. 퇴근 후에는 저는 너무 지쳐 있고요. 하든가. 그렇게 작은 즐거움이라도 있어야 계속할 수 있어요. 라고 하지 마라. 인생을 재정비하기 위해 텔레비전을 장시간 보는 것조차 그만둘 수 없다면 당신은 그 변화를 원하지 않는 게 분명하다. 그 정도는 아주 기본이다. 솔직히 말해 최소한 밖에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가? 넷플릭스를 보는 건가? 돈을 더 많이 버는 캐리어를 갖는 건가? 도넛인가? 뿌듯한 몸매인가? 비디오 게임인가? 연예인에게 사랑받는 것인가? 매일 외식을 해서 기분이 거지 같다면 왜 아직도 그러고 있는가? 그만두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마다 당신은 또 다른 핑계를 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당신은 할 수 있다. 당신은 할 수 있다. 그리고 할 것이다. 더 이상 자신을 매수하려 하지 마라. 더 이상 내면의 세계가 당신 삶에 좌우하게 하지 마라. 운전대를 다시 잡아보라. 계속해서 감정에 휘둘린다면 오직 후회만이 남을 것이다. 그런 태도로 계속 살다가 인종의 순간에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혹시 내가 다르게 살았다면 당신의 감정이나 기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당신더러 로봇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다. 내 말은 그런 건 우선순위 훨씬 아래에 두고 삶을 가장 많이 바꿔 놓을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흔히 자신에게 말하는 변명 중에 하나가 인생을 바꾸고 내 인생을 바꾸고 싶지만, 그렇지만, 땡땡땡이다. 그러면서, 텔레비전을 몇 시간 보고 정크푸드를 먹고 페이스북을 구경한다. 이제는 좀 자신에게 솔직해져라. 당신은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 변화를 원했다면 지금 변화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 당신이 늘어놓는 말은 허튼 소리라는 것을 인정해라. 당신의 삶을 찬찬히 살펴보라. 자신에게 솔직해라.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행동이 뭔지 보아라. 당신은 깨어있는 인생의 모든 시간을 목적으로 추구하는 데 써야 한다. 변명은 없다. 당신은 어느 누구와 비교해도 그들과 다르지도 변하지도 않다. 당신만 특별한 케이스라서 그들과 다른 규칙이 필요하지도 않다. 당신은 지금 손을, 어, 당신은 지금 당장 선택을 내려야 한다. 그것들을 그만두지 않는 한 당신은 절대로 인생을 바꾸지 못할 것이다. 더 이상은 핑계 대지 마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행동을 하라. 역시나 아주 간단하다. 특정을, 특정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삶을 바꿀 수 없다. 노력해야 하고 당신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긍정적인 습관도 길러야 한다. 새로운 직장을 원한다면 입사 지원을 해야 한다. 나가서 인맥을 쌓아라. 구인 광고를 뒤지고 친구에게 이야기하고 추천을 부탁하라. 정말로 그렇게 하라. 할 거라고 말해놓고 안 하면 마라. 잠시 흥분했다가 내일로 미루지 마라. 당신이 할 거라고 말하는 일 말고 당신이 하는 일이 당신이다. 카를 융. 당신이 이루고 싶은 일들을 잘 살펴보라. 당신은 무엇을 성취하고 싶은가? 그러려면 뭘 해야 하는가? 다음 단계를 상세히 그려보라. 그 단계들을 매 순간 함께 있게 이행하라. 그만두는 것과 시작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무언가를 갑자기 뚝 끊기란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나 그게 음식이나 섹스, 약물, 비디오 게임처럼 인간의 뇌에 영향을 미치는 중독성 강한 습관이라면 말이다. 나쁜 습관을 그만둔 것이 당신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려면 그것을 다른 무언가로 실제로 당신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새로운 삶을 구축할 수 있는 무언가로 대체해야 한다. 당신이 늘 바랐던 그런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오래된 습관을 새 것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 좋은 것이 들어설 자리를 확보하려면 나쁜 것을 제거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로 새 삶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당신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를 하나씩 하나씩 쌓아 나가야 한다. 그 과정은 철저하면서 단호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무거운 짐을 매달고 가느라 변화의 여정이 느리고 늘 지체될 것이다. 텔레비전을 끊어라. 읽고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던 수많은 자기 개발서를 끊어라. 과식을 끊어라. 소파에 붙어 있는 것을 끊어라. 미루는 버릇을 끊어라. 그 자리에 탱고 수업, 독서 모임, 균형 잡힌 식사, 자전거 타기를 넣어라. 뭐든 넣어라. 말했듯이 핑계는 그만 대라. 당신의 진짜 인생을 시작하라. 시간을 갖고 심사숙고하라. 하지만 행동할 시점이 오면 생각은 그만두고 뛰어들어라.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생각을 하고 마음을 정리해야 할 때가 있다. 그러나 결국 당신은 일어나서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우리가 배운 모든 단언이 그 행동을 위한 것이다. 당신은 행동을 취할 의지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불확실성을 환영할 의지가 있다. 나는 부단하다 라는 단어는 부단히 생각만 해서는 부단히 텔레비전을 보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나는 부단하다는 부단히 행동하라는 얘기다. 부단히 조치를 취하고 목표를 추구하고 행동하고 실패하고 궁극적으로 성공하라.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내가 알려준 어떤 내용도 당신의 삶을 털끝 하나 바꿔놓지 못할 것이다. 변화는 당신이 만들어야 한다. 변화가 일어나게 만들어라. 당신의 훌륭함은 당신이 보여줘야 한다. 내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당신의 어머니나 배우자, 이웃이 대신해 주지도 않을 것이다. 자신감만으로는 되지 않을 것이다. 미래가 갑자기 더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걱정이 한순간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새로 딴 자격증 때문에 갑자기 확신이나 신용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기억하라. 당신의 잠재력을 믿어줄 사람은 당신뿐이다. 이 책을 읽기만 하지 마라. 생각만 하다가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 그 병신 같은 짓을 똑같이 하고 또 하지는 마라. 읽은 내용을 실천하라. 나중에 할게요. 아니다. 지금 해라. 저는 그 정도로 똑똑하지 못해요. 집어치워라. 그런 헛소리는 그만하고 행동을 해라. 더 이상 마음에 휘둘리지 마라. 더 이상 마음이 핑계를 대고 한눈 팔고 걱정을 늘어놓으며 발목을 잡게 놔두지 마라. 당신은 당신 생각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 행동이다. 당신은 당신이 하는 일이다. 당신을 가고 싶은 곳으로 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유일한 것은 당신의 행동이다. 오늘 하루를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 순간, 이 시간, 이번 주, 이번 달을 잘 살기 위해서다. 당신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다. 마치 목숨이 걸린 것처럼 간절히 당신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다. 왜냐하면 실제로 당신의 인생이 걸려 있으니까. 끝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의 기술은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책 읽어주는 불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